안녕하십니까. 정홍부장입니다. 오늘 기쁜 날이죠. 오늘 박순혁 작가께서 드디어 이제 그토록 제가 지적했던 메인 중앙 언론사 드디어 그 언론 보이콧이 해제된 것 같습니다. 뭐 해제가 된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이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제 항복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결국 그게 그거죠. 조선일보 나왔고요. 중앙일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오전부터 나왔죠. 그래서 한경이 제일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중앙,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일보가 나왔고 중앙하고 조선은 기사를 받아 쓴 거죠.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기사를 받아 써서 이제 내보낸 거고. 한국경제신문은 단독으로 한경닷컴이라고 해서 이제 그 인터넷 신문이죠. 거기 한경닷컴에서 인터뷰 기사를 썼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더팩트랑 지금 이데일리 정도에서 지금 계속 이제 언론에서 지금 그 이데일리 두 언론에서 주로 이제 비춰줬고. 그 외에는 사실 완전히 침묵, 그리고 이제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한국경제신문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악의적으로, 악의적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이 뭐 그렇게 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뭐 개미들 어떡하냐, 뭐 에코프로 반토막 났는데 뭐 아저씨 어떡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기사 달면서 상당히 그 박순혁 작가를 난감하게 만드는 그런 기사, 특히 뭐 이제 최고점 대비해서 좀 떨어졌잖아요. 그때 막 상당히 좀 안 좋은 기사 많이 썼었고, 11월 달까지만 해도 뭐 한국경제신문이라든지 또는 뭐 중앙일보, 뭐 조선비즈 이런 데서는 썩 좋지 않은 기사가 많이 나왔었는데, 아니면 아예 안 쓰든지. 그러니까 참 존재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존재를 무시당하는 것만큼 기분 나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정말 그 속 시원한 정말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이게 참, 이제부터는 이제 박순혁 작가 돌풍이 정말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돌풍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비하면 지금까지는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이제 돌풍이 정말 이제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상당히 좀 뭐 많은 난관도 거쳐야 되겠죠. 그리고 본인도 이미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미 마음에 다졌을 거라고 좀 봐요. 뭐 그렇지 않고서 이제 이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진 못하죠. 뭐 저도 이제 주변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정치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뭐 저도 예전에 어떤 그런 꿈을 꾼 적도 있지만 옆에서 그 뭐 대권을 노리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부러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험난하고 또 본인들이 상당히 그 고뇌해야 될 일들도 많고, 또 우리는 솔직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요즘에 좀 느끼는 거지만 유튜브에 댓글 몇 개, 악플 몇 개 달려도 막 힘들잖아요. 힘든데 그게 뭐 악플 정도가 아니라 뭐 생사를 예를 들면 뭐 건드리는 그 사람 뭐 생사를 여탈권을 쥐고 막 뭐 하는, 예를 들면 옛날 윤석열 대통령 뭐 고발 사주 때문에 뭐 죽이네 살리네 하고, 또 지금 뭐 이재명 뭐 이런 또는 송영길 검찰 구속됐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별의별 이제 정말 뭐 일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이 정치에 입문한다는 것은 참 상당히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박순혁 작가께서 일단은 뭐 그 앞일도 너무 그냥 그것까지는 너무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일단은 이게 어디입니까? 지금 저는 이 조선일보에 오늘 나왔다는 거, 그리고 중앙일보에 나왔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그 한국경제신문에서 단독으로 인터뷰를 썼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만큼은 상당히 기분 좋게 푹 주무셔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제는 공식적인 분이 됐어요. 지금까지는 뭐 유튜브에서 뭐 소위 그들이 이제 비하하는 개미들이 몇몇이 추앙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됐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조선일보에서도 이제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이, 뭐 소위 얘기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염원을 담아, 공매도 정책이라든지 또는 금융 정책에 대해서 그들이 염원하는 꿈을 이루어주겠다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아주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같은 경우는 단독 인터뷰를 했다는 거는 그냥 남들이 그렇다더라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을 상당히 이제 임포턴트한 인물, 상당히 중요한 VIP로 본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경제신문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중요한 어떤 맥락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한국경제신문은 대주주가 이제 정경련이에요. 정경련은 또 현대자동차가 대부분 또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현대자동차는 아시겠지만 박수열 작가께서 이제 썩 좋게 이야기하신 대상도 아니고 또 대기업 전체가 뭐 사실은 뭐 그 안에 또 기관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삼성증권이든 뭐 미래에셋이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들을 봤을 때 우리가 뭐 신한증권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봤을 때 박수열 작가는 사실은 절대 우호적인 분이 아니죠. 막 악플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정말 저 사람을 어떻게 낙마를 시켜야 될까 막 이런 생각도 하실 거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마음속으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대주주로 있는 어떤 정경련라는 단체의 의견을 옹호하는 한국경제신문에서 이제 박수열 작가를 지금 단독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것만으로도 일단은 상당히 그 요번에 그 금융개혁 시민당이라고 이제 가칭했는데 이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금융개혁 시민당. 약간 뭐 그 자체로 써도 되고 일단 금융개혁 시민당 좋습니다. 연대까지는 안 들어가면 좋은 것 같아요. 연대 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시민은 괜찮은 것 같아요. 금융개혁 시민당 입에 딱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금융개혁당이든 뭐 금융개혁 시민당이든 일단은 이제 뭐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비례대표 1번은 이제 국민화론을 놔두고 뭐 2번은 이제 박 작가님께서 직접 하시고 3번, 4번, 5번까지 쫙 이제 정해졌더라고요.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박수열 작가의 의지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지금 이 비례대표 당 자체가 그 박수열 작가의 결단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염원을 담았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뭘 담으려도 뭐 그릇이 있어야 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누구 말 맞다나 뭐 없으면 용기가 없으면 받아먹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처럼 박수열 작가께서 이제 그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은 뭐 1,700만이든 1,500만이든 1,450만이든 간에 그 개인 투자자들이 누구한테 뭐 뭔가 표를 던져야 되겠다는 고심을 할 자체가 없는 거예요. 뭐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한 300만 정도를 예상을 하고 6표 정도를 이제 하신다라고 하고 또 그 뉴스원인가요? 거기서 보니까 20석까지도 내다본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셨는데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소 14석 그리고 많게는 42석 그리고 정말 재수 좋으면 정말 그 돌풍을 정말 일으키면 47석까지도 싹쓸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는 그거는 정치라는 것은 바람이에요. 그 바람이라는 거는 국민들 특히 거기에 민감해 있는 그 국민들의 그 마음의 스파크를 일으키면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열린우리당 싹쓸이 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정말 뭐 국회의원 누구 이름도 모르고 찍었어요. 사람들이. 그 대통령 탄핵되면서 열린우리당 그 나온 국회의원 후보들이 누구 이름인지도 모르고 그냥 노란색이면 다 찍었다. 그래서 막 그분들이 원래는 탄핵의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부활의 신호탄이 된 것이 이제 노무현 탄핵의 어떤 그 결과로 나온 열린우리당의 부활이죠. 그런 것처럼 그때는 이제 좌우, 진보 이런 개념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벌써 이미 중도의 어떤 명령 이거를 열린우리당이라는 어떤 당이 약간 담은 부분은 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보수의 입장에서 열린우리당은 진보 맞는데 제가 봤을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그 부분은 지금의 어떤 중도개혁 정당, 그러니까 중도금융개혁당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느낌과 약간 맥이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건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진보당이나 보수당이 그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너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데올로기 싸움이 너무 과격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용적인 어떤 화두를 가지고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없고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냥 원래 보수당이 해왔던 얘기들, 그리고 원래 진보당이 해왔던 얘기들은 그냥 계속 이제 리바이벌 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권력 투쟁을 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권력 투쟁.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진 국민의힘 권력 안에 예를 들면 기존에 있었던 국민의힘 권력이 싸우고 있는 모습. 그리고 민주당도 뭐 이재명을 내보내려고 하는 쪽과 이재명이 있는
것을 원하는 쪽과의 지금 어떻게 보면 내부 분야 이러면서 전체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생업에 관심이 있고 본인들의 어떤 예를 들면 뭐 개인 투자를 해서 이제 돈을 잃으신 분들이라든지 뭐 공매도를 통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벌써 사실 경제가 상당히 지금 침체돼 있잖아요. 막 집값도 떨어지고 지금 이제 연끌했던 사람들도 막 힘들고 뭐 금리는 지금 이제 떨어진다고 얘기는 하는데 아직도 고금리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1,700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진보나 보수인 분들도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어. 예, 그냥 원래 그냥 아무 일 없으면 그냥 35% 정도 그냥 국민의당 찍어줬던 사람들도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지겹다. 정말 이제는 뭐 진보 보수 좋으니까 뭐 좀 우리한테 좀 도움되는 얘기 좀 해봐. 이걸 기다리고 있는데 그 얘기를 지금 아무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박순환 작가께서 돌풍을 일으킬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왜냐면 어떤 형태든 간에 그게 뭐 공매도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 현재 어떤 실용적인 뭐라도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뭔가 좀 근거가 있는 뭔가 그래도 자기한테 뭐 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어떤 그런 얘기가 그나마 공매도인 거예요. 뭐 그게 우리가 삶을 하면서 공매도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일도 있고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개인 택시분들도 있고 많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런 분들도 박수영 작가를 보면서 약간 이제 심쿵한 게 뭐냐면 저 사람은 그래도 뭔가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구나. 뭐가 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얘기지.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 단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오늘 그 기사를 봤을 때도 보니까 금융개혁에만 이제 딱 몰입하고 거기에 관련된 것만 하는 약간 독일의 뭐 예를 들면 환경정책에만 집중하는 녹색당처럼 비례당으로서 녹색당처럼 그런 어떤 것을 롤모델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맥은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금융개혁당한테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금융개혁을 하고 있는 한다는 자체의 그 모습도 중요하지만 민주 국힘이 쟤네들 좀 봐. 얼마나 현실적인 얘기하고 우리한테 생활에 다가오는 얘기를 하고 있어. 저 사람들처럼 좀 저런 얘기 좀 해봐라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민주 국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금융개혁당을 얼마나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부분에 그 사람들이 찍진 않아도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금융개혁당을 좀 찍어서 다음은 몇 석이라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속으로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근성은 지지해주지만 견제도 하는 국민성이야. 그건 나쁜 국민성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어떻게 보면 잘 어우러지면서 절대 어떻게 보면 방심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뭔가 지금 계속 이렇게 좀 이데올로기화 돼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경계시하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자꾸 계속 이렇게 국리공론적인 얘기만 하고 내부 권력투쟁 같은 느낌으로만 물론 권력투쟁도 있어야죠. 정치하는데 당연히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뭐 나중에 금융개혁당도 안에서 이제 권력투쟁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건 뭐 분명합니다. 그때 저도 또 이제 청년의힘에서 또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그때는 이제 배가 불렀다 하면서 이제 금융개혁당을 제가 이제 막 비판을 하겠지.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금융개혁당은 비판보다는 응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당이라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왜? 지금까지 뭔가 뭐 과오를 저지른 것도 없고 지금 이미 과오를 저지르고 있는 정당들을 그냥 비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편안한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정당입니다. 물론 상당히 고통은 있을 거예요. 뭐 각 대도시마다 뭐 1,000명씩 받아야 되고 이제 명단도 받아야 되고 실제로 막 유튜브에서 막 응원한다고 하지만 자기 이름 적고 이제 전화번호 적고 주민번호 적으라고 하면 이제 안 적어요. 그것도 제가 해봤어. 안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이 좀 어려우실 거라는 것은 제가 예감을 합니다만은 그것도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갈 거다라는 기대만 하시면 안 되고 좀 어렵고 좀 진흙탕 같은 것들도 각오를 해야 되고 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너무 의연하게 좀 그냥 받아들이시면 저는 된다고 봐요. 왜? 이미 명분이 좋고 설령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그걸 욕을 하겠습니까? 박수영 작가께서 예를 들면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본인이 뭐 정치하다가 나와가지고 뭐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의 어떤 뭐 정치적 이익 때문에 이걸 창당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준석이라든지 이낙연처럼 뭐 이렇게 내가 여기서 좀 밀려가지고 뭐 권력투쟁에 져가지고 이걸 하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본인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하셔가지고 얼마든지 떡떡거리고 사실 수 있는데 지금 금융개혁당 같은 거에 험한 길로 가시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정치하시는 분들 그 꼭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정치학을 전공하기도 하고 또 하시는 분들 봐봤지만 정치하는 거 저는 절대 그렇게 뭐 아유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절대 안 해요.
비례대표가 됐든 지역 뭐 국회의원이 됐든 되는 순간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요. 예, 정말 그때부터 살이 쪽쪽 빠집니다. 국회의원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인물 좋은 사람 봤습니까? 처음에는 얼굴이 번쩍번쩍해서 들어가는데 좀만 지나면 얼굴이 썩어 있어, 썩어. 예, 그만큼 힘든, 욕 먹어서 힘든 거지, 욕 먹어서. 예? 그 욕을 먹는 것이 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권력의 그 틈바구니 내서 본인의 권력을 지켜내고 또 본인의 정당의 권력을 지켜내면서 그 이해관계가 막 얽혀있는 사람들한테 또 이건 해준다, 이건 안 해준다, 이 얘기 해주는 거, 이거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금융개혁당 같은 경우는 목표가 너무나 명확하고 심플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국회의원들이 봤을 때 너무 부러울 거예요, 나중에. 아, 저 사람들 좋겠다. 왜? 하나의 목표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 그리고 칭찬받고. 뭐만 해도 금융개혁당은 칭찬받아요. 뭐만 해도 금융개혁당은 잘한다는 소리 들어. 근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뭘 해도 좋은 소리 못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위치까지 가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뭐 그 정도 고생을 안 하겠다는 것은 좀 제가 봤을 때 아니라고 보고 앞으로 제가 이제 사실 청년의힘의 어떤 방향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개혁당이 뭐 수권 정당으로서 뭐 정권을 차지하는 것도 물론 좋겠죠. 그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국민의힘이라든지 민주당을 견제해 가면서 차근차근히 어떻게 보면 옳은소리 하는 정당, 정말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고 진짜 어떻게 보면 말씀 그대로 뭐 공매도 세력을 척결한다든지 금융카르텔을 협박하는 데 있어서는 실질적인 법안을 낼 수 있으면서도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공리공론으로 간다는 느낌이 있을 때는 정말 구체적인 어떤 제안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뭔가 정말 이게 린치핀이라고 그러죠? 정말 꼭 있어야 될 그러니까 달구지 같은데 우리가 마차 같은데 이게 바퀴에 꽂는 핀 있지 않습니까? 린치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바퀴는 정말 크고 마차도 크지만 그 린치핀이 안 꽂혀 있으면 이 바퀴는 무용지물인 거야. 응? 무용지물. 그런 정당이 어떻게 보면 그 린치핀 같은 정당이 마차의 린치핀 같은 정당이 바로 금융개혁당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지금 박순혁 작가께서 그동안 해왔던 고생이라든지 지금 이제 앞으로 또 가실 어떤 영광 또는 뭐 고통 이런 것들이 저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인 언론에서 나오실 거예요. 또 다루실 거고 또 욕도 할 거고 어떻게 보면 뭐 지금 뭐 댓글 이런 거하고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 치욕적인 얘기도 들으실 거고 하지만 그런 거 달게 받으시고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이런 쪽에서 이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얘기 듣고 진행하실 거라는 거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비례대표가 6석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최대한 목표를 좀 많이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6석 아니고 최소 14석 그리고 최대 42석까지 할 수 있다. 이거를 지금부터 국민들한테 딱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부터는 소위 얘기해서 박진모라든지 이런 작은 위치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분들이 정말 큰 지지를 해주셨지만 이제는 국민들을 상대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공당이 되셔야 되는 거죠. 공당이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가 6석이라도 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당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우리는 이제 공당이다. 특수한 목적을 지닌 당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공당이야. 공당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그 당이 있는 걸 아는 게 공당입니다. 지금까지는 박준영 작가께서 유튜브가 있었을 때는 그냥 이름은 알지만 공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국경제신문이라고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이미 나오는 순간 그리고 본인이 6석을 가지겠다. 이해하시고 많게는 20석까지 가지겠다. 제가 주장했던 14석에서 42석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진짜 공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당, 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한테 호소하겠다. 이 부분을 가지시면서 앞으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시면 큰 성과를 보실 거라고 확신합니다.